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은 음식 며느리에게 먹이려던 시어머니가 다시는 못 그러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어머님 참 옛날 분이십니다. 좋은 것이나 새 것은 남자가, 오래된 것이나 식은 것은 여자가 이런 분이세요.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 다음 끼니에 남자들은 새밥을 먹고 저에게는 아가, 남은 떡국 아까우니 너랑 내가 먹자 하십니다. 저는 사실 부른 떡국 좋아해서 상관은 없어요. 포장마차에서 파는 어묵도 아주버니께 퉁퉁 부른 거 어떤 거냐고 물어봐서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그거고 기분상의 문제란 게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불어터진 떡국 먹자고 하시면 식탐 강한 신랑에게 나는 떡국 먹을 것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신랑은 나도 줘! 이래요. 신랑과 나눠 먹으려 하면 아버님이 그거 뭔데? 난 안 주니? 하십니다. 아버님도 드시고 사이좋게 떡국, 새로 한 밥을 모두가 나눠 먹게 돼요. 전날 구워 먹은 고기 조금 남은 거 남자들 상해 주고 우리는 나물과 멸치볶음 남은 밥에 비벼 먹자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신랑에게 비빔밥 맛있다고 자랑합니다. 신랑이 한 숟가락 먹어보고 제 거 뺏어가요.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신랑과 자리 바꿔서 고기랑 밥을 먹게 됩니다. 맛있는 간식거리가 좀 모자랄 때면 시어머니는 운전하느라 힘든 신랑에게 양보하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시어머니께 이 사람 살 빼야 한다고 하면 신랑이 맞아, 나 살 빼야 해. 이러면서 저에게 다 줘요. 그럼 천천히 시어머니께 웃음을 선사하며 맛있게 먹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시는데 그 시선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짝사랑하던 오빠와의 첫 데이트 때의 설레임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연구는 제가 했고요. 육개장이나 고깃국을 끓이면 신랑 국그릇엔 고기가 잔뜩 들어있고 저의 국그릇엔 고기 서너 점이 다입니다. 이러려고 시어머니는 국을 손수 뜨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구나 하면서도 저에게는 방법이 다 있죠. 상에 앉을 때 국그릇 바꿔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신랑에게 난 왜 이렇게 고기가 많지? 자기 더 먹어. 이러면서 고기를 조금 덜어줍니다. 식탐 강한 만삭 신랑은 자기 챙겨주는 사람은 마누라밖에 없다면서 입이 귀에 걸려요. 자식! 찬밥 좀 남으면 시어머니는 꼭 그걸 저한테 먹으라 하는데 저는 찬밥은 정말 싫어합니다. 집에서 주말에도 딱 한 끼 먹을 만큼만 밥을 해요. 남게 되면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나중에 신랑이랑 라면에 밥 말아 먹을 때나 먹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찬밥을 주시면 새로 한 밥 모자라냐고 여쭤봐요. 그럼 그건 아닌데 찬밥 누가 먹냐고 버리기 아깝다 하십니다. 먹는 속도가 우리나라 2위인 신랑에게 찬밥 먹겠냐고 물어보면 좋다고 받아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다 먹어버려요. 참고로 먹는 속도 1위는 아주버님입니다. 둘이 아주 피 튀기는 빨리 먹기 경쟁을 해요. 참고로 아주버님과 남편은 국밥을 먹으면 입천장 한꺼풀 벗겨내야 남자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암튼 형만한 아우 없다고 승률은 아주버님이 높습니다. 한 명이 지면 자존심 상해하고 다음에 보자 이러면서 으르렁거리는데 둘 다 너무 귀여워서 죽방 한 대씩 날려주고 싶어. 이러면서 으르렁거리는데 둘 다 너무 귀여워서 죽방 한 대씩 날려주고 싶어요. 농담이고 진심으로 귀여워요. 새밥 놔두고 찬밥 아깝다고 그거 꼭 며느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새밥도 남으면 다음 끼니에 찬밥 되는 것인데 그걸 또 아까우니 며느리만 찬밥 먹으라는 그 심술. 새로 한 밥이 모자라지도 않지만 만약 모자라더라도 새로 하면 되죠. 20분이면 되는 걸 못해서 뭘 그렇게 며느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대충 눈치를 채고 시어머니 모르게 저한테 유리한 상황을 몰아주시는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워낙 잘생기시고 스마트함이 얼굴에 배어 있는 아버님에게는 별로 놀라지 않았지만 신랑에게는 엥? 만삭 방귀쟁이도? 이러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하게 되더라고요. 나만 선 넘지 않도록 조심하면 뭐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매번 선을 넘으시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저에게 남은 음식을 주지 않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는 어제 한 것이라며 고등어를 저에게 주셨어요. 상에 떡하니 불고기가 있는데 말이죠. 제가 고등어를 안 먹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고등어를 발라서 제 밥 위에 얹어주셨습니다. 신랑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생선 종류는 별로 안 좋아해서 떠넘길 수도 없고 난감했죠. 이거 상한 것 같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했더니 어제 한 것이라면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암튼 저는 고등어는 조금 먹고 불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후식을 먹을 때 배가 아프다고 고등어가 비린내가 심하더니 상했나 보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 보다가 나오기를 서너 번 했어요. 이쯤 되니 아버님이 시어머니에게 그깟 고등어가 뭐가 아깝다고 애한테 먹여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 소리 지르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때다 싶어서 아픈 연기를 하기 시작했죠. 연기로 시작한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서러워서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연기에 소질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쌓인 것이 많아서 진심 서러웠어요. 아버님이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잔반 처리하는 사람이냐고 앞으로 며느리들에게는 새 것과 좋은 것만 먹이라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아버님이 편을 들어주시니 폭풍오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안 되겠다고 응급실이라도 가야겠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하고 집으로 와서 꿀잠 잤네요. 다음날 아버님이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몸은 어떻냐고 물어봐 주시고는 병원비 입금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결국 문자가 띠링. 확인해 보니 아버님께서 입금하신 금액 10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님께 다시 전화해서 왜 이렇게 많이 주시냐고 했더니 용돈 쓰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상남자 아버님. 너무 기분 좋아서 제가 우리 부서 사람들 점심 먹고 제 이름 대고 돈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새 음식만 주세요. 저에게 그 일이 미안해서 그런 것인지 아버님 눈치가 보여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후자일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죠. 암튼 형님과 통화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웃겨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뒷담화 좀 하다가 끊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어도 나머지 시댁 식구들이 좋은 분들이라 그럭저럭 살만해요. 이래서 똑소리 나는 척하는 사람들은 빈수레이고 여우는 따로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여동생이었으면 양보를 꼬집어 주었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